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골든 에이지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심리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한 인물, 바로 알프레드 애들러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둘째,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들러의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의 상처, 환경,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주장을 철학적 관점, 심리학적 논리,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철학적 토대.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새 거장으로 불리지만 그의 관점은 훨씬 더 실존적이고 철학적입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과 과거 경험을 중시하며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로 보았다면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묶여있지 않다. 인간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존재다. 즉, 인간은 단순히 원인에 의해 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표와 의미를 향해 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자신을 만든다고 말했듯 아들러 역시 인간을 자유롭게 자기 삶을 창조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이유. 그렇다면 아들러는 왜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첫째,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난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강인하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목표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를 허구적 최종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표일지라도 인간은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향해 현재의 선택을 내립니다. 셋째,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아들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공동체 감각입니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아들러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즉 트라우마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건을 평생의 상처로 간직하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기에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심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따라서 아들러에게 트라우마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건은 지나갔고 지금 여기에서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삶의 과제와 용기. 아들러는 인간이 반드시 맞닥뜨리는 세 가지 삶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의 과제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찾는 것. 사랑의 과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열고 사랑하는 것. 우정과 공동체의 과제는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봉사하고 협력하는 것. 이 과제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용기의 문제다. 즉, 과거의 상처를 탓하거나 운명을 한탄하는 대신 새로운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논의의 자유와 책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인간이 변할 수 있다면 그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아들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는 인간을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 선택자로 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을 어떤 의미로 붙들고 살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이 주장은 실존주의 철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죠.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즉,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도 인간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들러 심리학은 우리에게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변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그를 지배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러의 말을 접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다. 인간은 미래를 선택하는 존재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자라는 믿음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했고 동료들에게 먼저 도움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그는 변해갔습니다. 그가 변한 것은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과 태도를 바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들러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 문제다. 인생의 과제는 용기의 문제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네 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에서 우리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용기의 철학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러가 말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에이지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